수명이 길어지고 자녀나 국가에게 노후를 의지할 수 없게 된 개인들은 각종 연금을 들게 되는데, 연금기금이 기업의 주식과 채권을 사게 되면서 노동자들은 기업 주식의 반 이상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는 노동자가 기업의 주식을 다수 소유해야 한다는 마르크스의 주장이 실현된 것으로, 피터 드러커는 이를 보이지 않는 혁명이라고 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원칙적으로 보유한 주식을 팔 수 있습니다. 연금기금도 기업의 소유권에 관심이 없으며 언제든지 보유한 주식을 팔 수 있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소유 주식 규모가 너무 커지면서 다른 연금기금이 사주지 않는 이상 주식을 매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투자 기업에 대해 전면적인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연금기금이 기업의 새로운 소유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그들은 기업 경영자에게 성과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요구해야 할 필요가 생겼고, 또 그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웰프 코디너는 경영자가 이해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 최선의 균형을 이루도록 경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결과가 무엇인지, 최선의 균형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자에게는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통제할 기관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없이 철저한 수탁자로서 코디너식 경영을 한 경영자들은 1970년대 후반에 불어온 적대적 기업 인수에 의해 자취를 감췄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들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코디너의 주장보다는 한결 현실적으로 들리지만 이 또한 그 수명이 길지는 않았습니다. 주주 가치의 극대화는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주가를 올리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데, 이는 주주들과 기업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독일은 성공적인 성과를 거뒀는데, 그들은 코디너와 같이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의 창출 능력의 극대화를 추구했습니다. 그 목표는 단기적 결과와 장기적 결과를 통합하고 활동적 차원의 기업 성과들, 예를 들어 혁신, 마케팅, 생산성, 인적 자원 개발 등을 재무적인 성과로 연결시켰습니다. 또한 그들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와 목표를 충족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경영의 책임에 관한 새로운 정의인 부의 창출 능력 극대화를 어떻게 제도적 장치로 구체화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한 경영 분석과 기업 감사가 필요했고, 외부 전문 기관을 이용하는 이사회가 필요했습니다. 기업이 이사회를 운영하는 것은 경영자를 견제하고 책임이 따르는 권한을 주어 경영을 효과적으로 이끌게 됩니다. 이사회에는 특출한 인물이 필요하지는 않으며, 이사회가 해야 할 일들을 규정하고 성과와 공헌에 대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그 목표들에 따라 이사회의 활동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직은 사회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조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사회 자체의 문제, 두 가지 영역에 의해 사회적 책임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경영자는 조직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고 이를 확인해야 하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그 영향은 사회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제거해야 할 영역을 사업 기회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최적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는 적절한 규제를 생각해내고 문제에 대한 공개적 토론 및 최선의 규제를 통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경영자의 책임입니다. 다만 기업 고유의 성과 달성 능력을 유지하는 데에 먼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조직의 성과 달성 능력을 위태롭게 하거나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거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면 해결책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